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유난히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자주 찾게 된다든지, 밥을 먹고 나면 금방 졸음이 쏟아진다든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또 화장실을 자꾸 가야 하고,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깬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사실은 당뇨가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병원에서 쓰는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당뇨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뇨는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우리 몸이 먹은 음식을 잘게 쪼개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로 만들어 쓰는데, 이 포도당이 제자리를 못 찾고 피 속에 둥둥 떠다니는 상황이 당뇨예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피곤해지고, 반대로 피 속에는 당이 너무 많아져서 혈관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음식을 먹었는데 세포가 에너지를 못 받으니 계속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 당뇨가 주는 생활 속 불편. 당뇨가 단순히 혈당만 높은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온몸에 영향을 줍니다. 눈, 시야가 흐려지고 백내장이나 망막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신장,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콩팥이 피를 걸러내느라 혹사당하고 결국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경,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 혈액이 끈적해지니 혈관이 좁아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조금 높은 거 가지고 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당뇨의 기본 원리.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은 세포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이 피 속에 들어와도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없으면 세포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 포도당은 계속 피 속에 남아 혈당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이 인슐린 열쇠가 고장이 나거나 세포가 그 열쇠를 잘 못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현대인에게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당뇨가 왜 늘어날까?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서구식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때문에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논문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수십만 명의 식습관을 분석했는데, 단순히 많이 먹는 사람보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에게서 당뇨 위험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칼로리를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당뇨를 단순히 혈당 수치로만 보지 말자. 당뇨는 수치로만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공복 혈당이 조금만 높아도 합병증이 빨리 오고, 또 다른 사람은 혈당이 꽤 높은데도 합병증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학계에서도 혈당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 식습관, 체중, 스트레스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체중의 10%만 줄여도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이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당뇨의 본질. 당뇨는 단순히 달달한 음료를 많이 마셔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즉,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고장나거나 세포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약을 먹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습관, 운동, 음식, 체중 조절이 모두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아마 내 혈당이 좀 높다고 하더라 또는 가족 중에 당뇨가 있다는 말 때문일 겁니다. 혹은 단순히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당뇨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젊다고 마른 체형이라고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 중에는 마른 체형의 젊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당뇨의 시작과 기본적인 이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뇨가 생기는 원인, 왜 어떤 사람에게 더 잘 나타나는지, 생활 속에서 어떤 요소들이 당뇨를 불러오는지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단 걸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 요인.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유전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당뇨라면 자녀에게 당뇨가 생길 확률이 두세 배 높습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당뇨라면 자녀의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이건 마치 체질처럼 물려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이 잘 찌는 체질이나 소화가 약한 체질이 있듯 당뇨도 어느 정도는 체질적 소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전이 있다고 무조건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병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막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 현대 사회에서 당뇨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 부족, 고열량 고지방 음식 섭취, 가공식품과 설탕 음료 과다, 불규칙한 수면과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당뇨의 불씨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야근 후에 치킨과 맥주로 스트레스를 푸는 생활, 단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커집니다. 세 번째, 비만과 체지방. 비만은 당뇨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 즉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 위험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내장 지방은 단순히 살덩어리가 아니라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정상이어도 허리둘레가 두꺼운 사람은 당뇨 위험이 크게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숫자로만 보는 체중보다 복부 지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인슐린 저항성. 당뇨의 핵심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세포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포가 그 열쇠를 못 알아보면 포도당은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남게 됩니다. 이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운동 부족, 지방 축적, 스트레스, 노화 등이 모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뿐 아니라 수면 부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당뇨 위험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호르몬과 나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췌장이 계속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다 지치면 결국 분비량이 줄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가 당뇨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체지방 분포가 바뀌고 복부 비만이 쉽게 생기며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집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와 정신적 요인. 여러분, 스트레스도 당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계속되는 스트레스는 몸을 항상 고혈당 상태로 만드는 셈이에요.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당뇨 발병 위험이 4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환경 요인.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걷기 불편한 도시 구조, 패스트푸드가 흔한 사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 구조, 이런 것들이 모두 당뇨를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미국 CDC 보고서를 보면 도보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당뇨 발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활 환경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흡연과 음주.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음주는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과음은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게 만들고 또 떨어뜨리기도 해서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WHO 통계에 따르면 과음을 하는 사람은 당뇨 합병증 위험이 약 1.5배 높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수면 부족.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망가집니다. 그 결과 단 음식을 더 찾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심해집니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대 연구에서는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당뇨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열 번째, 약물과 기타 요인. 일부 약물도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은 혈당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생기는 임신성 당뇨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당뇨가 생기는 원인은 유전, 생활습관, 비만과 내장지방, 인슐린 저항성, 호르몬과 나이, 스트레스, 환경 요인, 흡연과 음주, 수면 부족, 약물 및 기타 요인, 이렇게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 당뇨는 단순히 단 거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유전, 생활, 환경, 정신 건강까지 모든 게 얽혀 있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음식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지, 특히 흔히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뇨 얘기만 나오면 늘 들리는 말이 있죠. 현미 드세요. 채소 많이 드세요. 생선 드세요.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런 건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밝혀진 음식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병아리콩. 병아리콩은 우리에겐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지중해 지역과 인도에서는 아주 흔한 음식입니다. 이 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도록 도와주는 저혈당 지수 지하의 식품이에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콩을 포함한 식사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이 3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밥 대신 병아리콩을 조금 곁들이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 당뇨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리. 보리는 옛날부터 먹어온 곡식이지만 요즘은 쌀에 비해 잘 안 먹게 되죠. 그런데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혈당 조절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보리를 먹은 참가자들이 식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크게 안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베타글루칸이 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에요. 즉, 흰쌀밥만 먹는 것보다 보리를 조금 섞어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세 번째, 오크라. 한국에선 아욱과 비슷한 채소. 오크라는 점액질이 많은 채소인데 이 점액질이 장에서 당 흡수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오크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는 잘 안 보이는 채소지만 최근 건강식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오크라를 구하기 어렵다면 비슷하게 점액질이 풍부한 곤약, 미역 같은 것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피. 계피는 향신료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계피에는 신라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인슐린 기능을 도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미국 농무부 USDA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 하루 16g 정도의 계피를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8-29%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음식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거나 차로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주 고약. 여주는 쓴맛이 강한 채소인데 예로부터 인도와 동남아에서는 당뇨 치료 민간약으로 쓰였습니다. 여주 속의 모모르디신이라는 성분이 인슐린처럼 작용해 혈당을 낮춰줍니다. 중국에서 발표된 임상시험에서는 여주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맛이 워낙 써서 먹기가 쉽지 않지만 차나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여섯 번째,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것뿐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에서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하루 6잔 이상의 녹차를 마신 사람은 당뇨 발생 위험이 약 30% 낮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단, 카페인이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하고 설탕을 넣지 않은 순수한 녹차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늘. 마늘은 혈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란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는 생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와 장기 혈당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마늘은 혈압과 혈당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덟 번째, 강황. 카레의 노란 빛깔을 내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9개월 동안 커큐민 보충제를 먹였더니 당뇨로 진행된 비율이 16.4%에서 0%로 줄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강황은 당뇨 예방에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홉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산이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서 식후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멕시코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아보카도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낮고 당뇨 발생률도 더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 번째, 김치, 발효식품. 의외로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청국장 등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서울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발효 채소를 자주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공복 혈당이 안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단, 김치는 염분이 높을 수 있으니 싱겁게 담가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정리하자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뇨에 도움되는 음식은 병아리콩, 보리, 오크라, 계피, 여주, 녹차, 마늘, 강황, 아보카도, 발효식품. 이렇게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한 음식들이 의외로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쌀밥이나 고기 위주의 식단만 고집하지 않고 이런 음식들을 조금씩 곁들이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은 음식, 특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함정 같은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단 음식, 흰쌀 라면, 과자 같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당뇨 환자에게 해로운 음식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몽. 자몽은 다이어트 과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는 조심해야 할 과일이에요. 왜냐하면 자몽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FDA에서도 자몽은 특정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일부 당뇨약과 상호작용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당뇨 환자가 자몽을 많이 먹으면 혈당약의 효과가 과도하게 강해져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건강 과일 같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드링크. 피곤할 때 자주 찾는 에너지 음료. 당뇨에는 최악입니다. 겉으로는 커피보다 나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당분과 카페인이 동시에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독일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드링크 한 캔을 마신 뒤 참가자들의 혈당이 평균 30-40mg/dL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혈압도 함께 상승했죠. 즉, 당뇨 환자에겐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혈관을 한 번에 자극하는 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 말린 과일. 여러분,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파인애플 같은 건 건강 간식으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몇 배로 농축됩니다. 예를 들어 생포도 100g에는 당분이 약 15g 정도 들어있지만 건포도 100g에는 무려 60-70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당뇨 환자에겐 훨씬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번째, 흰 우유, 특히 고지방. 우유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지방 우유는 포화지방이 많아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은 그룹은 당뇨 발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지방 혹은 발효 유제품 그릭 요거트, 케피어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같은 유제품이라도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당뇨 관리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설탕 간식. 이건 의외일 수 있습니다. 무설탕이라고 쓰여 있으면 당뇨 환자에게 좋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많은 무설탕 간식에는 당알코올 소르비톨, 말티톨 등이 들어갑니다. 이 성분은 혈당을 크게 올리진 않지만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 복부 팽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오히려 혈당 조절을 방해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무설탕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튀긴 채소. 감자튀김, 고구마튀김 같은 건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채소 자체는 좋은데 기름에 튀기는 순간 혈당 지수와 칼로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구워 먹을 때보다 튀겨 먹었을 때 당뇨 발생 위험이 약 2배 높아졌습니다. 즉, 똑같은 채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 흰 식빵과 크래커. 흰 쌀밥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의외로 흰 식빵, 크래커, 베이글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서 소화가 너무 빨리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에서는 정제 밀가루 음식만 줄여도 당뇨 발생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코코넛 워터. 헬스 음료로 많이 팔리는 코코넛 워터. 사실 당뇨 환자에겐 함정입니다. 천연 음료라고 해도 당분이 많고 칼륨 농도가 높아 신장 기능이 약한 당뇨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병이 있는 당뇨 환자는 코코넛 워터를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생겨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마가린, 쇼트닝 들어간 빵. 마가린, 쇼트닝 같은 건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의 논문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당뇨 위험이 30%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당뇨 환자는 제과점에서 파는 달콤한 빵보다 트랜스 지방 없는 통곡물 빵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10번째, 알코올 특히 달콤한 술, 와인, 칵테일, 과일주 같은 술에는 당분이 많습니다. 술 자체도 간에 부담을 주지만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2배로 오릅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도 당뇨 환자가 음주를 하면 저혈당과 고혈당이 동시에 올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은 음식은 자몽, 에너지 드링크, 말린 과일, 고지방 우유, 무설탕 간식, 튀긴 채소, 흰식빵 크래커, 코코넛 워터, 마가린 쇼트닝, 알코올,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단순히 단 음식만 피하면 된다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음식 속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조리 방법, 가공 여부, 성분까지 꼼꼼히 보는 습관이 당뇨 관리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과 행동, 그리고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당뇨 관리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매일매일의 생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습관. 당뇨 관리의 시작은 식사 습관입니다. 천천히 씹기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식사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이 덜 오릅니다. 소식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살짝 부족한 듯 먹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20-30%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이자 사용하는 공장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근육을 쓰면 쓰는 만큼 혈당이 줄어듭니다. 가볍게 걷기 식후 10-15분만 걸어도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 운동 등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혈당 안정에 도움됩니다. 미국 당뇨학회 ADA에서도 주 150분 이상 중등도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잠이 부족하면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면 부족은 식욕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또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에는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작은 행동의 힘. 여러분, 큰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몇 층 오르기. 식사 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움직이기. 하루 물 1.5리터 마시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63세 주부 김씨. 김씨는 평생 집안일을 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서 당뇨 진단을 받았고 처음에는 약만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쉽게 잡히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김씨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현미와 보리를 섞었고 반찬에는 채소를 더 많이 올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15분 동안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당화 혈색소도 개선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작은 습관이 쌓이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52세 직장인 이 씨. 이 씨는 바쁜 업무와 잦은 회식으로 건강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약은 필요 없지만 지금 바꾸지 않으면 곧 당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생활을 바꿨습니다. 점심에는 흰쌀밥 대신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먹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 대신 탄산수로 대체했습니다.
하루 30분은 무조건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6개월 뒤 그는 정상 혈당 범위로 돌아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켰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당뇨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병입니다. 유전, 생활습관, 비만,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흔히 알려지지 않은 음식 중에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아리콩, 보리, 오크라, 여주, 계피 등. 반대로 건강해 보이지만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음식들도 있습니다. 자몽, 말린 과일, 에너지 음료, 무설탕 간식 등. 결국 핵심은 생활습관, 식사 순서,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작은 행동의 꾸준함. 실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당뇨는 두렵기만 한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어떻게 먹고, 움직이고, 자는지에 따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